않고 조국의 험날은 양양하더라. 내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다며 있을 적이 기꺼이 죽으리라. 멸공.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김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예. 네, 새벽기도 가는 시간보다 더 빠르네. 네, 오늘 어차피 기도회가 있는 날이니까 네, 다른 때는 5시 반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5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자, 오늘은 광주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의 오늘 일정이 예. 국립 광주 5.18 민주화 묘지 묘역. 묘역, 예, 뭐 묘지라고 하잖았더라고. 네.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5.18 묘역입니다. 예. 그래서 만일의 예, 사태를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보건대 네. 만약에 오늘 이재명 측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뭐 못 오게 한다든지 거기서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100패하는 거다. 100패.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비장한 마음으로 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들렀다가 또 김대중 그 컨벤션 센터가 있거든요. 네. 저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압니다. 전체적으로. 몇 년 근무하셨죠? 저는 거기 또 근무는 오래 하는 건 아닌데 막 그 있는 동안에 열심히 그런 데를 이제 네. 기관장이니까 참여를 많이 했죠. 내가 강주 교통방송 예. 본부장 하실 때. 예. 본부장이 사장이니까. 사장님이니까.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눈물도 흘려보고 난 그분들 그렇게 슬퍼하는지를 현장 가서 알겠더라고. 예. 그전에는 몰랐어요. 5.18 그 자체야 예. 민주화를 위한 순수한 운동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보면 나하고 온도차가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눈물이 나죠. 네. 예. 하여간 그런 현장을 제가 자주 접해서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네. 그것도 민주광장 옛 도청 앞에 거기도 하여간 민주화 성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거의 거기서 이제 다 보내고 오후에 이제 전주를 새롭게 해서 전주를 새롭게 그렇게 이제 옵니다. 우리 오늘 광주 방문하는 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 뭐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자 또 우리 민족의 역사의 한 장면인 저는 이제 80학번 아닙니까? 뭐 80학번에 학교는 못 갔지만 재수를 해서 갔지만 어쨌든 세대로 보면 흔히 말하는 80학번이고 제가 고등학교 고3 마지막 무렵에 출발하셨어요. 네, 출발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르죠. 80년의 봄이. 왜냐하면 11.6 사태가 그 유명한 80년 해봄. 제가 고3 때 11.6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2.12 때 이제 부마 항쟁 사건이라는 게 먼저 도화선이 됩니다. 그 앞에 이제 부마 항쟁 사태 때문에 김재규가 부산 강북등에 와서 수많은 대학생과 함께 시민들까지 데모하는 걸 보고 올라가서 12.6 사태를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시내에 그 주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나라 좀 위기가 왔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그때 전두환이라는 이름조차도 몰랐는데 제가 그에 이제 재수하려고 서울을 갔었거든요. 80년 봄에 서울을 갔는데
제 숙소가 바로 남대문이었어요. 네. 남대문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4월 달에 총학생 글기대회를 하는 걸 봤죠. 그때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네. 버스가 남산에서 시내버스를 탈취를 해가지고 폭도들이겠죠. 왜냐하면 아직 그 시대는 마이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대학생이 버스를 탈취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 가지고 엔진을 턴 상태에서 기어를 푼 상태에서 내리막길에서 돌진을 해서 전경이 6명이 죽었어요. 이미 그걸 보면 그때 이제 부잣집 애들이야 대학교 들어가기 전 방학 때 운전을 배운다고 깝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전교 한 3,000명 학생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나 서울 뭐 대학에 가면 아빠가 차 사준다 했다면서 뭐 운전 배울 정도지 일반 뭐 우리 학생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운전을 배워요 80년대에. 그런데 버스는 대형 면허 아닙니까? 그렇지. 대형 면허인데 대학생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차를 몰고 올라가서 돌진을 했다?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분명히 어떤 배우가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광주 금남로에서도 5월 16일경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또 버스가 돌진을 했어요. 또 버스가 돌진을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또 다쳤어요. 그럴 때부터 발포 명령이 내리고 이제 난리가 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현대사의 가장 중심에서 현장에서 보고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 압니다. 북한은 솔직히 끊임없이 남한을 적화하려고 68년도에 제5차 5차인가 6차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인민 전당 대회를 열어요. 그때에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유명한 김일성 교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북유럽이나 소련의 공산주의가 점점 이제 위기에 빠지니까 우리식 사회주의를 만들겠다고 김일성이가 항장염을 통해서 만든 게 주체사상이에요. 그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은 우리는 뭐냐 수령을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이 주체사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멋있는 이름이지. 멋있죠.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함정이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미련하다. 우매하다. 군중은 우매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인권이 중요해도 보살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어떤 지도자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사고를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는 지도자론이에요. 한번 지도자를 뽑으면 당에서 문제가 없는 한은 계속 그 자리를 투표가 아닌 임명의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서서 리드하는 게 아니라 군주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수령이라 그래요.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 그게 수령인데 수령은 뭐냐? 지도자를 관리 감독하고 지도자를 임명하는 최고의 존엄한 지도자라는 거죠. 존엄. 존엄하다는 거죠. 존엄 얘기를 많이 하죠, 북한이.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수령은 무호하다. 수령은 가오가 없다. 수령은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지. 자, 수령은 판단에 착오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최고 지도자인 수령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민중은 결국 사회가 무너진다. 그렇지. 요렇게 세뇌시키는 겁니다. 맞아요. 요 주체사상을 대학생들이 60년부터 받아들입니다. 이 주체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일반 간첩이 아니라 고급 간첩을 난파합니다. 대한민국만의 일이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사주를 해서 이 박정희 정권이 무호하고 군사 독재를 가져갔는데
저는요, 우리나라,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우리나라만큼 자유로웠던 나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통금이 있었다 뿐이지. 아, 그랬죠. 뭐가 자유가 없었어요. 나는 자유를 위해서 민주화 투쟁했다는 인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었죠. 소득의 자유가 있었죠. 그때는 세금도 많이 떼먹었어요. 그래. 왜? 자유가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가 있었습니까? 두발 자유, 네. 장발 자유. 왜 없었어요? 물론 너무 과도한 장발은 퇴폐라고 잠시 단속한 적도 있었고, 미니스커트도 너무 퇴폐적이라고 단속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우리 그때요, 고등학생인데도 나이트클럽 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가발 쓰고. 우리는 고등학교가 군인이었어. 가발 쓰고. 네. 그래도 그걸, 아이고, 애들이 뭐, 크면서 하는 일탈이지. 이랬지. 근데 그때 자유의 제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외국에 못 갔다. 돈이 없어 못 간 거지. 못 가게 해서 못 간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뭐가 자유가, 북한이 자유가 없지. 그런데 여기에 세뇌된 수많은 학생들이 자유를 달라고 민주주의를 외쳤다고 하는데 다 뻥입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그 북한의 사주를 받고 그 주사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 꿀 빨고 앉아 있잖아요. 네. 대학교 때 5, 6년 뭐 학교에서 투쟁했고 불온석을 만들어서 대장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가 뭐 사회의 지도자이냐. 웃기지 마 임마. 우리는 힘들게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처자식 먹이 살리고 땀 흘려서 일한 세대야. 누구한테는 얘기요? 조상홍, 정청래, 깨시민, 김민세, 김민세, 5.18 나이트클럽.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 알아요. 위선, 그들의 네. 위선을 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네. 김문수는 10억을 안 받았잖아요. 예, 예, 민주화 그런데- 운동 보상금이라고 왜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고문 나름인데 예, 예. 어떤 고문을 해도 동료들 이름을 얘기를 안 했다. 심상정이가 동료였어요. 예. 야, 네가 여기 내 보내줄게. 함께 했던 노동했던 놈들 불어 하니까 절대로 안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누구야 저 유시민? 유시민에는 그럼 고문 들어가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아니 고문 들어가니까 바로 동료 바로 불어가지고. 이해찬이는 고문 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야 그런 거 보면 김문수가 없는데. 오늘 광주 가는 거에 대해서 예. 어떤 그 노조 뭐 후배라고 해야 되나 막을 이유가 없네. 없습니다. 예, 막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네. 예. 자,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 예. 소요가 일어나니 항상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강화문에서 많은 데모를 해보면 예. 이 가격분자들 특별히 이렇게 사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예. 폭동을 부추겨요. 그 당시에도 바로 그 버스가 폭동을 부추긴 그렇죠. 예. 도화선이 그게 됐죠. 지금 생각하니까 유튜브에 썸네일 보고 사람들이 확 들어오잖아요. 네. 그 행동이 썸네일 만든 거 똑같은 것 같아. 그때 이제 네. 신동국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대위였던 예. 그 대임은 대대장인가요? 예. 대대장이 첫 발표 명령은 내가 했다. 그렇게 발표한 분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렇죠. 5.18 뭐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단하게 활동하시는 예. 신동국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내가 발표했다 왜 나를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엄청나게 지금 데모하시다 아마 오늘도 광주에 오실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분하고 저하고도 절친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투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영화. 예, 내가 5.18 최초의 발포자였다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자. 어우 제목 좋네. 예,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짧은 시간을 영화로 만드는 거죠. 고뇌를. 예. 그거 좋네요. 예, 그러면 최초 발표한 사람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한 사람 있고 그리고 그 현장을 리얼하게 구성하면 네. 지금까지 나왔던 빨갱이 5.18 민주화 영화보다 훨씬 더 사실에
근접하는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분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물론 이제 돈도 없기도 하겠지만 돈 때문에 그러지. 돈도 없기도 하겠지만 예. 만들려고 마음 먹으면 영화를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이 사람들은 세뇌가 됐던 물이 일부라도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5.18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동서의 문제이고 좌우의 문제처럼 부각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가면 영원히 안 풀립니다. 예. 왜냐하면 김대중 시절부터 이쪽에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에 빚을 지고 있어요. 네. 현찰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현찰이라는 말 아시죠? 대북 지령금을 받았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지 북에 퍼주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동포다 이거지. 네. 예, 우리 동포고 어버이 수령의 지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퍼줘야 된다. 이런 사고가 박지원이, 김대중이, 정청래, 유시민, 유성민 이런 분 사람들 머릿속에 아직도 있나 봐요. 그럼 대북 송금한 것도 그렇게 그렇죠. 장부를 깐 거죠. 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차에 김대중이 앉았잖아요. 그걸 미국 CIA가 다 도청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야, 동무 보라우.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남한에 너네들 민주주의 한다는 애들한테 보내준다는 이만큼이야. 갚아야 될 때가 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네. 지금 이재명이가 800만 불을 보내서 이제 문제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현대건설개발을 통해서 금강산 사업을 벌이면서 준 게 5조지 드러나지 않은 건 5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 정설입니다. 예. 예. 자,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방탄복을 행동을 하고 입고 그렇게 하고 갑옷을 있는데. 입고 출정하는 장군처럼 근데 오늘부터는 방탄유리에 들어간다네요. 그 뭐요? 차에다가 방탄유리를 설치해서 방탄유리 유세를 한답니다. 아니 이재명의 목을 따겠다는 사람들이 있나? 왜 그러지? 그 되지도 그게 않는 얘기지. 그게 뭐냐면 예. 나는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처럼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대통령감이다. 요거 자랑하려고 야 웃기지 마. 안 속아 임마. 이제 다 속았어. 네, 다 속았어. 자식이 깜도 안 되는 게 아니 이재명보다 나이가 많나? 어떻게 되는 거지? 몰라요. 이재명이 64년생이니까 그런 관심 없고요. 제가 하나 배운 건 있습니다. 돈 있으면 정치할 수 있겠구나. 자본주의 사회구나. 예. 돈을 가지고 권력을 만들고 만든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면 되는구나. 내가 그거 하나는 잘 배웠다. 근데 어쨌든 그 이재명의 그 아주 그 범죄적인 행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부각이 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무너져 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자의 천국이죠. 비겁한 자의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는 거룩을 꿈꾸는 게 있어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존귀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니까. 그런데 이 거룩의 한 구석에 숨은 그림자가 뭐냐면 거룩은 그다음 문제고 밥벌이가 먼저다. 이게 있어요. 사람은 밥벌이가 먼저고 어찌됐든 경제가 문제다. 이래서 너무 쉽게 사회 정의와 올바름을 이렇게 한 푼의 밥벌이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첫째 판 사람이 누굽니까? 판사들. 그렇지. 50억 클럽. 그래서 판세라 그러지. 네, 50억 클럽. 우리는 옛날부터 판사 그러면 꼬꼬대야 된다는 게 원칙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관예우라는 명목 때문에 조금씩 무너져가던 이 법조계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된 거예요. 그렇지. 첫째는 50억 클럽 돈으로 지고 흔들더니 어느 날에는 공천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더니 어느 날에는 보니까 이걸 가지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판사들이 다 물렸어요. 탄핵한다 그러면 전부 겁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겠다 하는 이런 위대하고 거룩한 판사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리 나를 탄핵해라. 내가 범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남자가 죽어서 이슬처럼 사라지더라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겠다는 이런 거룩한 판사가 이제 없어요. 두 번째, 언론들. 자,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를 삼권 분립이라 그러잖아요. 요 삼권 사이에 사건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언론입니다. 그렇죠. 이 사고라 그랬지. 예, 이 언론이 제 역할만 해주면 돼요. 네. 우리는 더도 말고 적게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팩트를 좀 전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없는 사실을 만들고 있는 사실을 덮느냐는 거죠. 그거는 지금도 프레스센터 앞에 뜰에 딱 들어가면 뭐가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커다란 펜이 하나 서 있어요. 예, 우리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진실이 사라졌어요. 왜? 돈 때문에. 이념도 아니에요. 돈입니다. 이념 같으면, 이념이라면 이해를 할 만해요. 저는. 그래, 남자가 신념 따라 사는 거고 이념 따라 글을 쓰는 거지. 그런데 이 인간들은 이념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자들은 기자가 아닙니다. 노조원입니다. 예. 그래, 노조원입니다. 예. 민노총 노조원이야. 예. 예. 민노총의 민원연 노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리만큼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밥벌이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물론 80년대 언론 통폐합 때 무조건 뭐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아닙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때의 기자들은 지조가 있었어요. 그렇지. 지조가 있었어요. 예. 예? 그때 동아일보는 지조가 있었어요. 지조가 있었기 언론 때문에 직필. 예. 정론 직필. 있었기 때문에 예. 탄압을 하니까 백지로 강고민을 백지로 내면서 국민들이 성금이라도 달라고 하면서 했을 때 국민들은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했으니까 신문의 생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글과 문법과 시대를 저는 어릴 때부터 신문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시사가 뛰어났어요. 그렇게 지조했던 언론들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신문을 많이 봐요. 많이 보죠. 왜? 글자가 책이 비싸던 시대고 그렇지. 예, 활자가 그립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성공하려면 꼭 활자 중독이 생겨야 돼요. 활자에 중독 생기면 성공합니다. 옛날에 샘터라는 조그만한 책 혹시 압니까? 좋은 생각도 그렇고 거의 외웠어요 나는 그거. 그러니까. 예, 그렇게 좋더라고 내용이. 그렇죠. 내용이. 그래서 감성이 많군요. 예. 아무튼 예. 첫째는 법조계가 지조를 벌였고 둘째는 언론계가 지조를 벌였는데 절대로 지조를 벌이면 안 되는 마지막 하나의 집단인데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마저 예. 지조를 벌였어요. 교회마저 순수성을 벌였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요. 예.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이 비겁해서 그래도 절반은 남았네. 예. 예. 항상 그루터기는 남잖아요. 손현복 목사님 같은 분, 그렇지. 심화보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지조를 지키면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로 지조를 지키면서 이것은 일제 때의 신사참배보다 더한 종교 탄압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것도 무슨 권력이라고 교권이나 눈독을 들이고 교인들 등골이나 빼먹으려고 그러고 집회 한번 나오지도 못하고 네.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다 옷 벗어야 됩니다. 옷 벗어야 됩니다. 무슨 세대? 옷 벗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옷을 벗어야 된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된다. 예. 목사를 떠나라.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목사가 아니고 먹사다. 먹사 정도가 아니라 재벌입니다. 재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인간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예를 들어서 큰 교회야. 근데 담임 목사에게 벤츠를 사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걸 팔아서 아반떼로 바꿔야지. 그걸 팔아서 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예. 예. 어떤 목사는 벤츠 마흐바흐 자랑하고 마이바흐. 예. 마이바흐 예. 자랑하고 필립 파텍스 4억짜리 두기 자랑하다가 예. 지금 출고 금지 당했잖아요. 예, 그랬죠. 예.
참 재밌는 사람이야. 예. 제가 여자들 문제 계속 나오고. 제가 그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 아시죠? 알고 있죠. 알죠. 그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요, 예. 만약에 목회가 제 밥벌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그 교회 안 놓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경상도 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담임 목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요. 복음 전도가 목적이었고 세계 선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려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 이런 네. 국면에서 네.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맡아야 될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네.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이상하다 했던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미국에서 다 밝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다 밝혀졌는데 FDI가 미국 FDI가 알고 보니까 이게 딥스들의 완전 온상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 거짓말이라는 걸 거짓말이죠. 일단 알아야 된다. 네, 이거죠. 파우치가 네. 자기가 돈을 벌어먹고 FDI보다 뒷돈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거짓 방역을 만들고 사람들의 제한을 하고 그것을 매뉴얼화 시켜서 항공산업, 관광산업, 교육, 보건, 의료 모든 부분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킨 이 문제가 이제 네. 미국에서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죠. 예. 예. 그리고 예. 지금 예. 예, 미국의 어떤 주는 중국에다가 코로나를 퍼뜨린 범인이라고 거의 3,000조 원을 청구했습니다. 예. 3,000조 원. 배상액으로. 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날아가나 날아가네. 미국의 재산을 중국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잖아요. 당연하죠. 특히 제일 많은 게 요즘 땅이랍니다. 예. 전부 압류해버렸어요. 이야. 그래서 시진핑의 실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곧 실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헛개비만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예. YTN, 연합뉴스, KBS, MBC 이런 방송들은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딜에 성공했다 웃기지 마요. 네. 아이고 병신들. 근데 제가 현직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네, 네. 그게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진짜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아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다는 거죠. 기자들도. 그러니까 기자들이 네, 그것이 큰 문제. 기자가 끝까지 아니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보수적이야. 네. 기자들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노조원이라는 거예요. 노조원이죠. 민노총 노조원. 예. 예. 민노총 산하 예. 민언련의 노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6.3 대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네. 그 사기 방역의 주범이 문재인뿐 아니라 문재인보다 더 했던 경기도가 네, 거의 도지사. 1200만인데 1500만인데 네. 이 경기도의 방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민주를 괴롭혔던 이재명을 응징해야 됩니다. 예. 폐기된 예. 흰 고무신 그 내용들을 사실은 국민들이 몰라요. 몰라요. 시간만 지나면 이 냄비 근성이 예, 있어서 예.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 전에 이광재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암 환자가 5배 급등하고 있다. 이유가 알죠? 알죠? 예. 흰 고무신을 신고 예, 다녀요. 예. 그리고 이제 면역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 방역이라는 예. 아주 그 가벼운 감기 가지고도 죽고 그러잖아요. 예. 오빠의 이상형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 갑자기 심정지가 됐잖아. 그 전날 강연까지 했답니다. 예. 강연까지 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예.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국회 앞에 가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그 먹자마자 백신 주사 맞고 다음날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피해자 지금 네. 민소도 꾸며놨잖아요. 그래서 백진협이라고. 예, 우리 후보도 네. 꼭 한번 그들을 방문해서 네. 좀 아픈 분들을 좀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한 10분 정도 해야 될 방송을 지금 거의 30분을 해버렸네. 자, 여기서 마치죠, 또. 자, 일단 좀 쉬었다가. 우리도 휴게소장 가야 되고. 예. 자, 다음 이슈에서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전 대표님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재밌었죠? 네? 재밌었잖아요. 재미는 있었다. 재미와 유익을 주는 KTN 한국방송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구독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요?
2만 5천 명 넘었어요. 오, 3만이 곧대. 목표가 또 3만이 됐네요. 예, 예, 10만까지 가자. 예,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대한민국도 살고 유튜브도 살고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아야 예. 힘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수익 창출하는 관계가 없어. 자,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